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코비드-19의 세컨드 웨이브, 또 그에 대한 위험, 경계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호주 내에서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특히나 빅토리아에 계신 분들 중에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고 지금 스테이지 4 락다운 기간 동안 큰 무리 없이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퀸즐랜드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여러 형태로 위험이 지금 경고되고 있고 예고되고 있고 조심하라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애용하는 미용실이 예약제로 바뀌어서 월요일에 제가 예약을 안 하고 방문했다가 문이 닫혀 있어서 그냥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발소에 가서 바버샵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31불이나 주고 깎았는데. 예. 아, 그래서 머리가 좀 자리 잡힐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생각난 김에 영상을 하나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요즘 제가 이제 간증 형태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저에게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소재를 잡아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실제 사례들이 여러분들이 호주 이민을 꿈꾸거나 이곳에서 자리 잡고 앞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하시는데 그냥 참고 삼아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직접 겪었던 내용들 또는 제 주변에서 겪었던 내용들이 될 것인데, 중요한 점은 각각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하셔서 여러분 상황에 맞도록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죠? 게다가 특히나 이런 일반 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은 법률 조언이 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 조언의 형태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일반 생활 정보의 형태로 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재 또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클라이언트 풀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실제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공해드리거나 눈여겨서 그 소재를 찾다가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캐치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저야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면서 컨텐츠 풀을 이렇게 넓혀가고 싶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성공하는 호주 이민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싶기 때문이죠. 제가 2004년도에 호주 올 때는 이런 것들이 극히 제한적이었고, 이따 손 치더라도 다음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일이 찾아서 봐야 됐었거든요. 자, 그럼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호주에서 여러분 자가주택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오늘 검색을 해봤는데 호주에서 자가주택, 모기지죠. 그러니까 홈론, 주택융자금이 있고 없고 여부는 별도지만 일단 본인이 융자를 끼든 아니면 자기 자본으로 집을 100% 구입을 하든 이런 자가주택 소지율은 67%가량이 된다라고 2016년 센서스 자료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33%가량이 렌트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자가주택 없이 렌트비를 내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호주는 참고로 주당 렌트비가 이렇게 정해지죠. 미국을 가봤더니 미국은 이제 월 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던데, 호주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 단위입니다. 주 단위인데 이걸 2주에 한 번 내든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4주에 한 번씩 몰아서 내든지 그런 형태가 될 것인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라고 하죠. 렌트비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투자용 주택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야 제가 이제 이사를 해가면서 집을 이렇게 늘려가면서 이렇게 그런 기회가 돼서 갖고 있는 거죠. 당연히 모기지라고 하는 융자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이렇게 테넌트들이 빠져나가고 융자 재계약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이런 이메일을 받았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The Department of Housing has recently announced the program focusing at assisting vulnerable families stay connected to the private rental market. 즉, 이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퀸즐랜드 주정부의 디파트먼트 부서가 vulnerable한 패밀리들이 private rental market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빈집들 그 집주인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보증을 서서 6개월짜리 렌트를 정부가 지급하겠다, 렌트비를. 그런데 거기에 디파트먼트 오브 하우징에서 사람을 이제 골라와서 vulnerable 패밀리들을 넣어줄 것인데 집에 하자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나중에 보증을 다 해주겠다, 다 고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믿고 6개월 동안 빌려주면 안 되겠니? 이런 이메일을 보내온 겁니다. 제가 이제 렌탈 프로퍼티,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 주소지는 일부러 지금 지워놨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이 브로셔의 형태로 같이 첨부돼서 왔습니다. 헤드리스, 즉 집주인과 디파트먼트 오브 하우징하고 계약을 하고 서브리스의 형태로 디파트먼트 오브 하우징이 사람을 넣겠다. 근데 랜드로드, 즉 집주인에게는 이런 혜택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막 왔습니다. 이걸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받았죠. 받아서 야, 공공주택 사업이 호주에서 어떻게 돼가는지 나중에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다가 오늘 영상으로 찍는 내용은 그거는 다음으로 미루고요. 제가 다음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만 각 주별로 벌어지고 있는 퍼블릭 하우징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 퍼블릭 하우징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 위키피디아 링크를 찾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구글 검색해도 이제 위키피디아가 이렇게 나올 테니까 뭐 기본 용어로는 퍼블릭 하우징이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주택공사가 주공의 형태로 이렇게 주공 아파트를 지어서 싸게 분양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임대 주택을 각 구청이나 뭐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배분한다라든지 뭐 그런 택에 해당되는 것이 이런 퍼블릭 하우징인데 호주는 연방 정부가 아니라 각 주정부 단위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통계를 뽑아 볼 수 있었어요. 이 위키피디아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여기 봤더니 각 도시별로 특정 서버브, 한국으로 치면 동인데요. 그 동에 이 퍼블릭 하우징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하우징 대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저야 뭐 여기 있는 지역들, 동네 이름 중에서, 서버브 이름 중에서 익숙한 곳들도 굉장히 많긴 한데 제가 있는 곳 위주로 보자면 브리즈번의 경우에 아카시아 리치, 그 다음에 이날라, 리버뷰 이런 곳에 퍼센티지가 전체 하우징 대비 15.6%, 31%, 30.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가 무엇인지 그 통계는 제가 지금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어딘가에 있긴 할 거예요. 네, 즉 이만큼이나 이 동네 자체가 작은 동네가 아닌데 이날라라고 하는 동네는 제가 베트남 음식 사 먹으러 우리 식구들끼리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 31%가량이 공공주택의 혜택을 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볼 수 있게 됐던 거죠. 그 큰 동네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공공주택이 서비스의 형태로 지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주택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정부 입장에서 혜택이라는 걸 주지 않습니까? 뭐 한국도 보훈청이라든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을 것이고요. 호주로 치면 연방 정부에서 나오는 센터링크,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디파트먼트에서 나오는 그런 혜택, 뭐 영어로 굳이 치자면 benefits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센터링크 웹사이트 들어가서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제가 한번 살짝 맛배기로 보여드릴 거고요. 나중에 센터링크 특집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혜택의 경우에는 eligibility라고 해서 조건이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이 benefits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데 그 외에 사실 조금 속되게는 정부 돈 타먹기라는 형태로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쓰기는 하죠. 타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뭐 제 용어는 아닙니다. 바깥에서 그렇게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 정부 기금이나 돈을 타먹는다라고 할 때 보통 호주식 용어 또는 미국식 용어로는 grant라고 합니다. grant. 뭐 이제 복수형으로 grant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혜택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eligibility가 맞으면 받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고 예산이 그래서 맞춰져 있고 그 예산을 이렇게 분배하는 이런 형태로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이 grant라고 하는 것은 기금 자체가 구성이 되어서 애플리케이션을 받고 그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허가를 해주는 뭐 그런 형태라고 봅니다. 즉 신청을 해서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타먹는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는 게 맞기는 맞을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다는 거죠. 퍼블릭 하우징 이건 무엇일까? 결국에는 뭐 그랜트일까 베네핏일까 뭐 이런 것들 쭉 따져보고 하다가 제가 그 윗단에 있는 조금 higher level에서 이 benefits와 grants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됐던 겁니다. 말이 길어지고 또 20분짜리 하나 나올 것 같으니까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지금 여기 있는 잠시만요. 지금 올려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링크들 위주로 지금 보여드리게 될 텐데 커먼웰스 단위에서 즉 연방정부 단위에서 나오고 있는 grants 구성되어 있는 grants도 있고요. benefits는 센터링크 가야 된다고했죠. 그 다음에 제가 있는 곳 퀸즐랜드의 경우만 하더라도 grants 관련된 웹사이트가 이렇게 따로 잘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주정부가 아니라 밑단으로 내려오면 local council이라고 하는데 이 council 단계에서도 grants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그 각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찾는지 여부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될 것이고 제가 뭐 일일이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연방정부가 만들어 놓은 Grant Connect라고 하는 웹사이트인데 지금 보시면 웹사이트 딱 들어오자마자 메인에 Current Grant Opportunities라고 이렇게 바로 나와요. 지금 안 보이시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View All이라는 걸 누르면 현재 보시면 81개의 레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81에 해당되는 grants가 있다라는 건데 이 각각을 누르면 full details를 통해서 내가 이 grant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될 거냐? 그 다음에 기간은 얼마나 되고 얼마에 해당되는 지원 또는 이런 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일일이 훑어보실 수 있게 되어 있죠. 이 정도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지는 저는 사실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grants예요. 기금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신청해서 모두가 조건이 맞으면 나오는 benefits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퀸즐랜드 관련돼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퀸즐랜드 주정부에서 뽑아주는 그랜트의 경우에도 이렇게 grants find라고 나오는데 내 자격 조건에 따라서 내가 비즈니스나 스타트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뭐 커뮤니티 그룹의 입장에서 받고 싶으냐 individual seeking grant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눌러보면 각각의 interested 돼 있는 area에 따라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쭉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 select all을 해볼게요. 개인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 select all을 하고 그 다음에 particular type도 select all을 해서 쭉 넘어가 보면 결국에는 92 results가 나오네요. 이 92에 해당되는 내용들 중에서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92였는데 지금 뽑고 나니까 91이 나오네요. 웹사이트 서비스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아까 보여줄 때는 92였어요. 아니면 그 사이에 지금 찍고 있는 동안 한 개가 빠져나갔던가 뭐 이런 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에 특화되어 있는 그랜트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Grants and Business Support라고 해서 아마 누르면 아까 나왔던 퀸즐랜드 주정부가 모아놓은 Grants Find랑 연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 기금을 타먹고 싶은 생각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 그랜츠라고 해서 퀸즐랜드 주정부에서 어드밴스 퀸즐랜드라고 하는 어젠다 하에서 지금 주고 있는 것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멘토링, 인더스트리 어트랙션 펀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펀드, 즉 비즈니스 관련돼서 어드밴스 퀸즐랜드라고 하는 어젠다 하에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하나 더 뽑아놓은 거는 지금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Financial Assistance라고 해서 지금 뭐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있고 뭐 링크를 통해서 여러 곳으로 지금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주정부 아니고 밑으로 내려오면 Local Council 단계에서도 지금 보면 이렇게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Racing and Multicultural Affairs라고 해서 Grant Assistance 관련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내려오면 Grants and Subsidies라고 해서 보조금이나 기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Current Programs 눌러도 꽤 많이 나오겠죠? 지금 뭐 적지 않아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있어요. 예,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퀸즐랜드만 지금 보여드렸는데 사실상 뭐 타주 뉴사우스웨일스나 빅토리아나 이런 곳에도 지금 특히나 빅토리아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19 때문에 주정부 입장에서 템포러리 비자 홀더들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죠. 그런 내용들은 빅토리아 스테이트 거버먼트 그랜트라든지 아니면 뭐 베네피트라든지 이런 쪽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내 자격이 되는지 보시고 신청하셔야 될 겁니다. 뭐 이 정도로 한번 이 혜택이라고 하는 benefits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한번 다루겠지만 센터링크에서 찾을 수 있고요. grants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한번 뽑아드렸는데 한번 더 같이 해보도록 하죠. 저하고 한번 센터링크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다. 센터링크 치면요. 결국에는 이제 뭐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로 가게 되는데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은 잠시만요. 결국 subjects에 이렇게 나오죠. Payments for families 아니면 job seekers 아니면 older Australians 뭐 이런 형태로 여기를 누르셨을 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베네피스들이 있는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보시려면 센터링크 서브젝트라는 걸 누르시면 되는데 A 프로그램명, B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보시는 만큼 결국 아는 만큼 혜택을 볼 수 있고 기금을 타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benefits든 grants든 결국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받게 되면 이 혜택을 받으면 이 기금을 타먹으면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제성을 띠게 되는 조건이 부과될 수도 있고요. 리포트를 쓰라라든지 job seeking을 했다라는 증명을 하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팩트상으로 이 혜택을 받게 되면 나중에 스폰서를 서는데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든지 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그 strings attached가 되게 될 겁니다. 부대 조건들이 붙는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냥 순순히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각 기금의 내용이라든지 혜택의 내용별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애플리케이션을 넣고 eligibility를 봐서 내가 신청해서 받는다든가 이런 형태가 될 텐데요. benefits도 마찬가지고 grants도 마찬가지고요. misleading 또는 fraudulent information이라고 하죠. 즉 조건에 맞게끔 내가 이렇게 뭐 변칙적으로 거짓 정보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소셜 시큐리티 뭐 fraud라든지 이런 강력한 형사 범죄에 저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데 현혹되셔서는 안 될 겁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소셜 시큐리티 프로드 관련돼서 지금 accused, 즉 피고인으로 이렇게 지목되어서 굉장히 험난한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변호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주변에 있는 그런 형사사건이나 프로드 사건들, 거버먼트 상대로 한 소셜 시큐리티 프로드 사건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들로부터 변호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묻고 있으면 낫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오늘 요 정도 한번 해봤는데 어때요? 생활 정보로서 조금 쓸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작 자체는 퍼블릭 하우징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또 재미는 보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내용들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십시오. 시간 될 때 제가 소재로 수집하고 해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추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